네, 자, 삼성전자가 240조 원이 넘게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분명히 주식시장에서도 이 온기가 미치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 자, 어제 장 마감하면서 나온 이 소식을 앞으로 긴 우리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오늘도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도 활약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 때문에 오늘 철강주가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죠? 네. 팀장님께서 분석을 잘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 아이디어가 돼서 투자자분들이 또 철강주를 많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투자 이슈를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어제 나온 소식들을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그중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어떤 팩트 팀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팩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총 투자 금액은 약 24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기존에 나와 있던 투자 금액보다 조금 상향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0조 중에 200조가 반도체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50조는 투자, 그다음에 50조는 M&A라고 그러죠. 이제 인수합병의 자금으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 특히 이제 그 안에서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좀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좀 직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집중적인 캐파,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 공장 증설, 그다음에 평택 공장 증설 두 가지 이슈를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반도체 쪽에 호황이 있지 않을까 계속 이게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라고 이제 계속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으로 수혜는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연히 한 번 정도 이번에 이 투자를 방안으로 트리거이죠. 방화세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 이 투자로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좀 빠지면서 이 수급이 과연 어디로 갈지 이 부분도 좀 유추가 안 잡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반도체 쪽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시간이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5나노죠.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할 5나노 부분에서 수율, 즉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잡힐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해 있는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기사로는 사실 TSMC와의 격차를 좁히겠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기술 격차를 줄이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당분간 힘듭니다. 근데 이제 뭐 1등을 노리기보다는 이제 좋은 2등, 이제 그 안에서 2등의 자리를 굳건하게 자리 잡는 그런 이제 재원으로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에 오늘 반도체와 또 바이오주들의 그 시장에서 각광받을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아직은 좀 주춤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계속해서 저희 대화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100조 원이 넘는 현금으로 도대체 어떤 회사를 인수하게 될 것이냐, 이 M&A 역시도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디를 인수하게 될까요? 뭐 국내 기업이 사실 몇 군데 나오긴 하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국내 기업은 어디 사실 거론이 되고 있죠? 어림도 없는 기업. 이제 보통 막 AD 칩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네. 이제 팹리스 쪽이죠. 이제 팹리스 쪽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DSP 즉 디자인 하우스라고 해서 삼성전자도 팹리스 안에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은 지분 투자 개념으로 해서 투자를 들어가지 인수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전부터 거론이 되고 있는 이제 해외 차량용 반도체 기업 이제 네덜란드의 NXP나 이제 미국의 TL 등 여러 유수의 기업들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쓰일 것 같고요. 국내는 사실 이미 지분 투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큰 틀 안에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반도체 공정들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통해 요 지분 투자 들어간 금액을 공장을 증설하든지 장비를 구매하든지 결국 삼성전자의 프로세스 안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분 투자의 개념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체인이 다 갖춰지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빼고 국내 기업 중에 매출이 나오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으로 인수가 될 것 같으며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분 투자를 통해 좀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지분 자금으로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통해서 협력 관계에 있는 그 밑에 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수혜를 누리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게 되면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고 회사도 같이 동반해서 커질 텐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동의하시니까 맞습니다. 약간 표정이 좀 아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바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운데요. 그래도 우리는 미리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미리 예. 이제 선점할 효과가 좀 있는 게 좋습니다. 이제 예. 뭐 사실 오늘 많이 안 올랐다 그래서 좀 실망하시기보다는 네. 이제 전체적인 큰 틀만 나왔고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뭐 어디에 얼마를 투자를 하겠다, 네. 무슨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안은 안 남았기 때문에 아직 재료 소멸보다는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제 실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어제 뭐 종가에 사셨던 분들은 이익이 나겠지만 오늘 시초가 들어가신 분들은 오히려 주식 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반도체 업체 기업들이 전부 다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그렇게 부담 있는 가격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트리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얼만큼 성장하는지가 또 유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그 소보장 수혜 종목 중에 탑픽을 혹시 어떤 기업 꼽고 계세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 미리 준비를 해왔죠.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이미 삼성전자가 이전에 지분 투자를 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해서 되게 많긴 한데 특히 소부장 업체로 해서 소외를 많이 받는 그 안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특히 EUV 장비죠. 이제 노칭 장비 쪽에서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 미래의 가치는 5나노, 3나노, 7나노 즉 미세 공정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워낙 이제 자체적으로 캐파도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훨씬 더 그 안에 섹터 중에 메리트가 있다. 뭐 후공정 오사트 쪽도 많고 EUV 공정도 많고 많은데 저는 네. EUV 섹터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거기서 두 가지 종목을 좀 가져봤습니다. 네네. 동진- 현기증 나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동진 세미캠과 SNS텍 두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두 가지 종목 다 이전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이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동진 세미캠부터 말씀을 드리면 17년도에 한 480억 정도 규모로 지분 투자한 이력이 있고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포토 레지스트리죠. 이제 이전에 한일 무역 전쟁 때 뭐 국산화를 하는 이제 포토 레지스트리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그 포토 레지스트리도 그 안에 등급이 좀 있습니다. 로우, 미들, 하이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지금 미들급까지는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지금 하이급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전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소부장주, 특히 포토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파이가 계속 늘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는 동진세미캠이 그래도 삼성전자와 협업을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먼저 동진세미캠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SNS텍은 EUV 펠리클 마스크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오염을 방지해서 수율을 좋게 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작년에 650억 정도 지분 투자를 해서 이 자금을 바탕으로 최근에 SNS텍 같은 경우는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는 그런 공시를 띄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아무래도 이제 업사이드가 조금 더 넓을 수 있다는 말씀과 그렇죠. 함께 아무래도 요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분 투자한 종목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실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탑픽으로 두 가지 동진세미캠과 SNS텍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희 진짜 시청자분들께서 M&A는 어느 회사를 할까라고 했더니 알리바바, 레노버, 샤오미 해야 된다. 다 나오네요. 네. 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빨리 오세요. 지금 10시부터 채팅창에서 정모 시작했습니다. 안 들어오신 분들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빨리빨리. 자, 중요한 얘기. 이제 또 진짜 중요한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 사업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오늘 아침에 제작진들도 이제 아들 키우는 어머니들이 계셔서 아들을 바이오 회사에 입사시키겠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성장 산업이다라는 얘기까지 하셨는데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따라서 요즘 계속 공장도 증설하고 제2의 반도체가 되기 위한 움직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시장에서는 아직 주가가 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무겁죠.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전고점은 100만 원이라는 좀 의미 깊은 고점 매물대를 한번 터치를 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들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미래 모멘텀이 많습니다. 지금 모더나 쪽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보시면 이번에 투자로 삼바 56 공장을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CDMO 기업으로 타협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CDMO는 CMO와 CDO 즉 이제 위탁 생산도 하고 그다음에 신약 개발도 하는 종합 바이오사로 좀 거듭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자체는 일단은 CMO 기업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죠. 삼성바이오 에피스에서 이미 신약 개발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구의 시너지가 점점 나면 날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5공장, 6공장 건설한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지금 4공장도 아직 건설 중이고 이제 2023년도까지 풀 공장으로 돌아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5, 6공장을 건설을 하겠다는 거는 나 자신이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난 자신이 있으니까 투자 많이 해달라. 이렇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 흐름 자체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호흡으로 접근을 하기는 워낙 무겁고 종목도 비싸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 특히 뭐 자녀한테 한 달에 한 주씩 이제 뭐 물려주실 분들은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고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이제 CMO 자체가 영업이익이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성장 산업 스토리까지 다 갖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멘텀이 가장 좋다.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바뀌었어요. 우리 때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때는 자식에게 물려줄 종목이 삼성전자였는데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그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네요.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 바이오 투자로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고 우리가 반도체 이 소재주들 봤듯이 역시 그 낙수 효과를 누리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뭐 관계사가 있긴 있는데 이게 협력 자체가 이게 좀 깊은 업종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까? 이제 뭐 장비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워낙 가벼운 종목이고 테마성 이슈들로 많이 등락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뭐 이런 부분은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편안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수혜주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어떤 장비가 들어간다라고는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다보다는 특징주로 뭐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라서 저는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240조 원이 넘는 투자를 밝혔습니다. 주가는 기나긴 횡보세를 멈추고 이제 바닥을 좀 다질 수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 팀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악재는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저도 삼성전자는 항상 바이코를 외쳤었는데, 정말요. 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가한 부분은 이제 메모리 쪽 파트, 이게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 쪽 파트가 어느 정도 피크아웃 우려가 있다는 거를 저도 좀 간과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약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요 매출처가 뭐 가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도 있는데 이번에 뭐 갤럭시 워치죠, 그다음 플립이랑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출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지금 주가는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한 74,800원 라인 정도, 75,4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85,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은 사실 삼성전자를 손절하기보다는 그냥 밑에서 종목 개수를 늘리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가 85,000원이 됐습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고 나중에 또 한번 다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10만 원이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힘내라 삼성전자. 오늘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